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에 벌어진 소금 사재기 현상이 중고거래 시장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요즘에는 소금 재테크, 솔트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이죠. 2010년에 생산된 천일염 소금 30kg을 판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금의 가격이 무려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소금 20kg 대용량 한 포대를 7만 원에서 8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가보다 2배가량 비싼 수준인데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일부 유통업자들의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달 동안 기상 여건으로 소금 생산량이 잠시 줄어들었을 뿐이라며 이달과 다음 달 소금 생산량이 회복되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적한 서울시립미술관 앞. 점심시간이 되자 풍경이 확 바뀝니다. 휴대전화 화면만 보는 사람들. 금융 플랫폼 앱을 켠 사용자끼리 만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 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공공기관이 많은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직장이 옆에 있어서 밥 먹고 한 바퀴 돌 겸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될 때는 하루에 1,000원, 2,000원 번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포인트를 모아봤습니다. 500원을 넘기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출시 초기보다 적립 금액은 줄었지만 커피값은 번다는 입소문에 사용자는 벌써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4년 전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파는 행사엔 마치 오픈런 하듯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스타벅스가 조금 가격이 올랐었는데 2,500원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평소 즐겨 먹던 거라서 잘 됐다 해서 평소 주문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준비해놨어요. 서울 용산구에선 담배꽁초가 돈이 됩니다. 500g에 만 원, 한 달 꼬박 주운 꽁초 3kg이 6만 원이 됩니다. 보상을 받아서 친구하고 막걸리 한 잔에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즐거운 것 같아서. 1,000원, 2,000원에도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고물가와 경제난이 만든 사회상이겠지만 꼭 어둡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고 앱테크를 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다. 팍팍한 현실을 일상 속 작은 행복과 재미로 돌파하는 우리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SBS 백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팸이나 샴푸, 린스 같은 선물 세트를 싸게 되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절 짠테크 기사로 보시죠.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혹은 샴푸, 린스 같은 명절 단골 선물 세트가 매물로 여럿 올라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회사나 거래처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내놓은 물건이 있고요.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낱개로 팔겠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채 안 돼서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당장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구매자는 난로 물가가 치솟는 요즘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선 지금이야말로 스팸, 참치를 풀매수할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할 기회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최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 채소값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직접 키워 먹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면서요? 네, 이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이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이 농산물 물가가 8.5%나 올랐고요. 특히 채소류가 25.9%나 오르면서 직접 키워서 먹는 경우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이 대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바로 재테크한다는 팟테크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요즘은 상추값이 많이 뛰면서 상추테크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는 내가 키워 내가 먹는다는 내키 내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요. 베란다에다가 이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다양한 채소를 키우는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텃밭 관련한 상품도 잘 팔렸는데요. 이 최근 한 달간 씨앗과 모종 판매량이 41%가 증가했는데 대파가 77%, 상추가 42%, 쪽파는 무려 420%나 뛰었습니다. 소품도 꼭 있어야 하죠. 미니 화분이 35%, LED 등이 달려있는 재배기도 650%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매수해야 하나요? 고점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 장투용으로 추천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 급등한 테슬라의 뒤를 잇는 대파주의 등장. 오늘의 추천 종목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파 아시죠? 대파? 최근 대파 가격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1월 4일 3,520원, 2월 4일 6,110원을 지나 3월 3일 최고가 7,624원을 찍었죠. 지금은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수가 고민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대파 한 당 가격은 2,000원대였기 때문이죠.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량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정육점 사장님은 당분간 파채를 드리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매수를 포기하셨어요. 심지어 대파를 자급자족하는 분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먹을 만큼 자라더라고요. 먹고 나서 한 며칠 지났더니 또 자라더라고요, 신기하게. 대파는 일종의 계절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인즉슨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지난 여름 기억하시죠?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폭우는 지금 나오는 겨울 대파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도와 신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겨울 대파는 자라는데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름에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례 없이 작년에 그 대홍수가 났고 작황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파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바로 이번 겨울의 폭설.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 이 청, 대파의 푸른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품질이 떨어지고, 게다가 작년엔 겨울 대파 거래가가 2,000원대였던 만큼 대파 경작 자체를 포기한 농가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 때문에 대파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대파 가격은 언제 안정되는 걸까요? 일단 진도 대파가 3월 중순이면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저 위쪽 하우스 대파들이 출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시세는 안 나오고 3, 4천 원대에서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대파 시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틈틈이 시세를 확인해 적정 거래가를 노리거나 대체제를 찾아 버티는 방법으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3월 11일 오늘의 추천 종목 마치겠습니다.